세종시력 28권 태종 14년 8월 8일 무신 두 번째 기사. 의정부와 육조의 녹사 지인을 천전하는 법을 상정하다. 예조에서 수교하여 의정부 육조의 녹사 지인의 천전하는 법을 상정하였다. 의정부 녹사 5명과 육조 녹사에서 매 조마다 각각 3명씩은 가각고 녹사로 바꾸어 정하되 77명을 구례에 의하여 어뜸되는 자는 경직에 임명하고 그 버금되는 자는 외임에 임명합니다. 의정부 육조의 녹사 아울러 23명은 합하여 한 도목으로 만들고 어뜸되는 자는 경직에 임명하고 그 버금되는 자는 외임에 임명합니다. 의정부 녹간 녹사는 가각고 부녹사로 바꾸고 권지 의정부 녹사는 권지 가각고 녹사로 바꾸고 의정부 녹사 녹과는 제용감 7, 8품 중에 1명, 권무 1명을 아울러 2명으로 바꾸고 가각고 녹사 녹과는 제용감 7, 8품 중에 2명, 가각고 7, 8품 중에 2명, 권무 5명을 아울러 9명으로 바꾸고 육조 녹사 녹과는 가각고 7, 8품, 9품 중에 4명, 권무 4명을 아울러 8명으로 바꾸고 의정부 육조 지인 녹간을 제용감 7, 8품 중에 1명, 군기감 7, 8품 중에 1명, 도염서 9품에 1명, 가각고 권무 2명을 아울러 5명으로 바꿉니다. 의정부 지인 10명, 육조 지인 18명을 아울러 28명은 합하여 한 도목으로 만들고 어뜸되는 자는 경직에 임명하고 버금되는 자는 외임에 임명하소서. 세종시록 28권 태종 14년 8월 9일 기유 첫 번째 기사 1414년 명령락 12년 평안도 동안무사 신유정이 배사하니 죽보면포를 하사하다. 각 이필씩 내려주었다. 세종시록 28권 태종 14년 8월 10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상왕이 권원릉에 나가 추석별제를 행하다. 태종시록 28권 태종 14년 8월 10일 경술 두 번째 기사 행락역사의 동원대 수군이 선박 침몰로 익사하자 경기 우도 수군 첨철제사 송득사를 처벌하다. 송득사의 고신을 거두고 수군에 충당하였다. 경기관찰사가 보고하기를 경기풍에도 수군으로서 행랑의 역사에 나온 자가 29인이 탄 배가 큰 바람을 만나서 표몰하였는데 죽은 자가 10인입니다. 하는 승금사 호군 김중곤을 교동에 보내어 해당 관리가 바람과 물을 살피지 않아서 익사케 한 죄를 구문하였는데 바로 송득사가 작은 배에 실어 보내다가 뒤집혀 패몰하게 만들었던 까닭이었다. 임금이 율에 비추어 죄를 논하도록 명하니 대은 조말생 서선 등이 율학 박상간을 시켜 율에 비추었는데 가벼운 법전에 비의하여 아뢰었다. 임금이 형조에 명하여 다시 율에 비추도록 하니 죄가 고신을 거두고 장 100대를 때리고 수군에 충당하는 데 해당하였다. 임금이 조말생 등을 견책하여 각각 그 집에 돌아가 출사하지 말게 하였다. 임금이 명하였다. 송득사는 고신을 거두고 장을 때리는 것은 면제하여 경기 우도의 수군에 충당하여서 후례를 경계하고 그 마음을 부끄럽게 하라. 연안부 선군도 또한 교동 항구에서 배가 패몰하여 죽은 자가 5인이었다. 나머지 40인이 서울에 와서 부역하였는데 양식이 떨어져 굶주려 지침에 도감에서 아뢰니 그 집으로 놓아 보내라고 명하였다. 비의는 그 죄에 해당하는 알맞은 정률이 없을 때 죄에 가장 가까운 법률 조문을 끌어다가 안율하던 일이다. 태종시록 28권 태종 14년 8월 10일 임자 첫 번째 기사 변정도감 제조가 되어 부정을 한 권진의 직첩을 거두고 장 100대를 속봤다. 도역 3년은 면제하라고 명하였다. 권진이 변정도감 제조가 되어 부사 윤처성과 함께 사사로이 의논하여 바칠 소장을 그 아들에게 비밀히 주어서 사유를 바꾸어서 정장하도록 하였는데 일이 발각되니 형조에 내려 죄를 결단하게 하고 윤처성도 또한 태 40대를 속받았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8월 13일 개축 첫 번째 기사 형조도관에서 노비 사의를 올리다. 계문은 이러하였다. 대소 인원이 노비의 노비를 역사시키는데 그 중에 들어 역사시키는 것이 부당한데도 역사시키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비가 본주를 두려워하여 능히 상송하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한년에 정장하지 못하는 자가 종종 있습니다. 그 후에 혹은 종량하거나 혹은 신량 수군에 속하였는데도 지난날 옛 주인이 상송하는 경우가 자못 많습니다. 이것이 비록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나 그러나 한년에 정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결하는 데 곤란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상제하여 시행하소서. 임금이 명하였다. 한년에 정장하고 정장하지 아니하는 것은 논하지 말고 하나같이 모두 정장하라.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8월 13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연길도 도수문사에게 오도리 올량합족에 대한 대처 문제 등에 대해 지시하다. 하지하여다. 1. 길주 이남 군마가 경성에 나아가서 수자리 살기 때문에 길이 험조하여 지쳐서 쓰러지니 장래가 가히 염려된다. 길주 북촌 우화령을 경계로 하여 경성에 옮겨 붙여서 그 군마로서 방어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안변 이북의 군마는 마땅히 기계를 정련하여 번성하여 수기하도록 하라. 1. 올영합, 오도리, 올적합 등이 거짓으로 진상한다고 핑계하고 왕래가 그치지 않는데 역마를 주면 문득 빼앗으려고 하여 여러 방면으로 검략하니 말주인이 죽음을 당할까봐 의심하여 말을 버리고 도망하여 숨는다. 이것은 여러 해 묵은 큰 배단이니 이제부터 임시하여 응변하고 말을 주는 것은 허락하지 말라.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8월 15일 을미호 첫 번째 기사 문소전에 나가 추석제를 행하다. 예조에서 아뢰었다. 경주 전주 평양의 태조진전에서 사맹삭 대향과 유명일 별지에는 그 도의 사신과 수령으로 하여금 제사 행하도록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문소전은 태조와 신의왕후를 모신 혼전인데 처음에 신의왕후의 혼전으로 인소전을 두었다가 뒤에 태조가 돌아가시자 운소전으로 고쳐 두 분의 위패를 같이 모시게 되었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8월 15일 을미호 두 번째 기사 경상도 도관찰사로 임명된 이규산을 파직시키다. 사헌부에서 상소하였다. 이규산이 일찍이 전라도 감사를 역임할 때 모든 공사와 옥사의 결송에 재결하는 바를 알지 못하여 모두 수령관에게 결단하게 하였고 또 지지 따위의 물건을 가지고 경중 각처에 뇌물을 주었으니 비단 그 재주가 탁용하기에 알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음을 쓰는 것이 아첨스러우므로 감사의 직임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 기산이 가지 않았는데 드디어 파직당하였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8월 15일 을미호 세 번째 기사 평안도 연길도 여러 곳에 성을 수축하게 하다. 하지는 이러하였다. 평안도 각산성, 능화성, 옛수주의 청산성은 앞에 있어서 인문에 의하여 조축하라. 연길도 함주성은 계사년 10월에도 채찰사 이천우가 심정한 것에 의하여 오읍보터에 본 고을의 인력을 사용하여 금년부터 조축하여 옮겨 입거하도록 하라. 또 김성주의 말을 가지고 평안도 무산의 약산성을 쌓도록 명하였는데 북은 주군의 군자 미두를 모조리 모두 운수하여 들여서 양향을 준비하려는 것이었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8월 17일 정사 첫 번째 기사 배설하는 관리들이 토지를 급여 받은 규례에 대해 조사 보고하라고 이조에 명하다. 임금이 호조판서 박신에게 일렀다. 무릇 종사하는 자가 구차슬의 이름을 사판에 올리면 문득 수전하고자 하니 어찌 옛날에 전지를 나누고 녹을 제정한 도리이겠는가. 만약 공훈과 득망이 있는 자의 자손이라면 진시로 이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 고제를 널리 상고하여 아뢰도록 하라. 대답하기를 이조에서 그 조상의 품계를 상고하여 호조에 입문한 뒤에 바야흐로 급전하기에 허락하소서.
하니 이에 이러한 명령이 있었다. 사파는 벼슬아치의 명부이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8월 17일 장사 두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경련의 재개와 내시의 별감, 임명제, 폐지 등에 대해 상소하다. 1. 옛부터 제왕은 반드시 경련을 설치하여 성학을 강하는 것은 진실로 도가 학으로 말미암아 밝아지고 치가 학으로 말미암아 넓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전하가 즉위하던 처음에 날마다 경련에 나아가 경적을 강론하여 부지런히 힘쓰고 권태로움을 잊으시니 지도가 나오는 근원이 맑았습니다. 이제 백성과 물건이 부성하고 맑아져서 중예가 편안하게 다스려지는 것은 실로 여기에 기초를 둔 것입니다. 근래 이래로 비록 경영관을 설치하였으나 강론을 거두신 지가 오래됩니다. 신등은 그윽이 생각한데 전하가 천성이 영명하고 학문이 정하고 넓으며 비록 연안에 거하더라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고 독실하게 학문을 좋아함이 이에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나 경련에 나아가서 정신을 집중하여 강구하면 방촌의 전심의 의리가 밝게 나타나 성학이 더욱 진전하고 치의 효과가 더욱 빛날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는 조정의 신하 가운데 학행이 있는 자를 신중히 가려서 모두 경련을 겸하게 하소서. 또 영경련 이하의 경련관으로 하여금 날마다 돌려가면서 바꾸어 진강하게 하고 경사를 토론하고 전고의 득실과 흥망이나 금세의 거조와 시책을 논란하지 않음이 없으면 성학이 넓어지고 치도에 도움이 있을 것입니다. 1. 환시의 화는 한나라 당나라의 말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당시 인군이 가까이 하여 믿고서 일을 맡겨 부린 까닭입니다. 전하가 정하고 넓은 학식으로 한나라 당나라의 일을 보고 반드시 탄식하고 슬퍼하였을 것입니다. 전조의 말년에 창고와 공사에 환시를 나누어 보내어 별감이라 칭하고 심지어는 제보의 지위에 이른 자도 있어서 정치 기밀에 참여하니 갑자기 나라가 전복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국가에서는 다시 관제를 정하여 이에 이른바 창고 공사를 협거하고 녹관으로 삼아서 조사를 신중히 가려서 그 직임에 임명하여 맡기고 감찰을 보내어 출납을 규찰하게 하는 것은 진실로 성제입니다. 지금 환시를 보내어 내자시, 내섬시, 사제감 등의 관을 나누어 감독하라고 명하시니 신등은 그윽이 생각건대 관을 설치하고 직을 나누어 각각 유사 가운데 있는데 만약 불법한 일이 있으면 마땅히 그 사람을 견책할 뿐입니다. 또 내시부를 둔 것은 본래 액정이나 규문의 직을 대비하려는 것인데 어찌 황간의 무리를 경서에 참여시켜서 도리어 전조의 폐법을 그대로 밟고 성전을 가볍게 허물어뜨리겠습니까? 신등은 생각하는데 전하가 계실 때는 비록 이들에게 맡기더라도 폐단에 이르지는 않겠지만 만약 후세에 이를 본받는 자가 있어서 이렇게 하면서도 전하의 밝은 예단에 미치지 못하여 더욱 믿고 더욱 맡긴다면 폐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까 그윽이 두렵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는 빨리 환시에 분감하는 것을 파하여 후세의 감계를 내리소서. 1. 대관을 설치하는 것은 본래 전하에게 이목으로 삼으려는 것이니 이를 마땅히 좌우에 항상 두어서 고문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형세가 아름답지 못한 것도 있는 까닭에 매일 개사할 때도 또한 함께 나아가도록 하는 것은 실로 영규가 되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고 이미 수월이 지났으나 신등은 명령이 나가면 오로지 시행할 뿐이요 전혀 반대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전하가 이미 법을 세우고 몸소 스스로 이를 허물어뜨리니 무엇으로서 후레해 보이시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는 함께 나아가도록 허락하여 온화한 용안을 접하여서 일덕의 우충을 다하게 하여 언로를 열고 총명을 넓히소서. 임금이 상소를 읽어보고 이에 환시에 분감하는 것을 파하였다. 연하는 아무 근심이 없이 한가함이고 방초는 사방 한치의 넓이 곧 마음을 말한다. 경서는 경대부가 배설하는 고급 관세이고 일덕의 우충은 자기의 의견을 진술할 때 겸양하게 하는 말이고 사기, 회음, 후전은 광무군이 말하기를 신은 듣건대 지혜로운 자도 천번 생각한 가운데 한 번 실수가 반드시 있고 어리석은 자도 천번 생각하는 가운데 한 번은 얻는 바가 있다고 하는 말에서 나온 것이다.
세종시록 28권 태종 14년 8월 18일 무호 첫 번째 기사 의정부와 육조의 관리들을 불러 조세 운반과 토지급여 방법에 관해 의논하다. 임금이 말하였다. 근자의 전라도 조선이 패몰하여 군인이 익사하니 내가 심히 애통해하였다. 이러한 조전은 실로 녹봉을 위한 것이다. 지난번에 장령부원군이 상사하여 말하기를 경기 안의 전지는 전부 녹가에 속해 있는데 사대부의 과전을 하도에 옮겨준다면 전라도 조운의 패단은 없어질 것이라고 하였는데 의논하는 자가 있어서 말하기를 그렇게 된다면 쌀이 귀하여져서 도승의 백성들은 굶주릴 것이다 라고 하여 나도 또한 그렇게 여겼다. 이제 장령부원군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을 한스럽게 여기는데 이 의논은 어떠한가? 또 병선이 정박하여 서는 데는 바람이 불지 않는 곳이니 풍파를 만나면 배가 전복되는 환이 종종 있었다. 운하를 뚫어서 개통시켜 일이 없을 때는 들어가 정박하고 일이 있으면 나가서 응변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운하를 파는 일은 비록 작은 배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하유는 이 두 가지 조문은 모두 일의 지당한 것입니다 하였다. 그러나 남제 이하는 운하를 파는 의논을 정하지 못하였다. 하윤이 성난 목소리로 말하였다. 주상이 지극한 의논을 내었으니 신하는 봉행하는 것이 마땅한데 운하를 파는 일에 무슨 곤란함이 있다는 것이요. 그렇다면 마땅히 각각 가부를 서명하시다. 이래하여 가하다는 자가 많으니 임금이 말하였다. 공신전 별사전 과전을 한 반은 기내에 주도록 하고 한 반은 하도에 주도록 한다면 전라도 조운의 수는 감할 것이다. 수를 감한다면 4, 5월 안에 한두 차례 조운하기를 끝내고 7월에 바람이 만날 걱정은 없을 것이다. 만약 운하를 파는 의논이라면 우선 한 곳, 두 곳을 시험해보는 것이 가하다. 즉시 이조참이 이 지강을 충청도 전라도에 보내어 호조참이 황자우를 경상도에 보내고 대호군 이도를 강원도 영길도에 보내어 그 도의 도절제사와 같이 그 형세에 어려운 꼭 쉬운 것을 살펴서 아래게 하였다. 호조에 명하여 각품 과전을 반으로 나누어 경상도 전라도 양도에 절급하게 하니 호조의 계목은 이러하였다. 경기도 내의 공신전, 별사전, 각품, 과전, 시사전, 수신전의 한 반을 전라도, 경상도로 옮겨 절급하고 장차 그 한도를 녹전 군사로 충당하소서. 그 중에 각 인이 절급하여 반은 누대의 농사와 경작하던 자정은 기일을 정하여 방으로 고시하고 단절을 수납하여서 경기감사에 이관하여 사실을 조사하고 절급하되 만약 망령되게 고하는 자가 있으면 헌사에 의문하여 조회를 논하소서. 임금이 성질이 본래 인해하여 사람이 무고하게 죽었다는 말을 들으면 매양 스스로 마음이 몹시 아파하였다. 이때 이르러 배가 패물하여 죽은 자가 많아서 200여인에 이르는 이러한 인원이 있었다. 녹전 군가는 관리의 녹봉이나 군량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2번 쌀과 보리를 거두던 제도인데 경기에는 없고 나머지 도에만 있었다. 조언을 통하여 서울로 수송하였다. 자정은 세종실록 제103권을 보면 전지의 방 5척, 적 25척 1보로 하고 240보를 1무로 하고 100무를 1경으로 하고 5경으로 1자정으로 삼는다고 하였다. 이관은 관문을 보내는 것을 말한다. 세종실록 28권 태종 14년 8월 18일 무원 두 번째 기사 형조에서 각사의 노비 추수에 등에 대해 상소하다. 1. 이제 교지를 받들고 각사의 노비를 추세하나 형문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 나타나지 않는 노비가 오히려 많습니다. 그 아직 나타나지 않는 노비 가운데 형지 안에 기록되었는데도 도망하여 역사를 피하는 노비를 징고하는 자는 사노비의 상급하는 예에 의하여 일구의 저하 50장을 상으로 주고 형지 안에 올리지 않고 누락된 노비를 진고하는 자는 저와 100장을 상으로 주고 알고도 고하지 않는 자는 그 일족을 전린과 이정장을 율에 의하여 죄를 논하소서. 1. 일찍이 내린 교지 가운데 호패를 받지 않는 자는 남에게 진고하는 것을 허락하고 제서 유위율의 예에 의하여 죄를 논하고 만약 차용하는 자가 있으면 차용을 허락하는 자는 죄에 2등을 감한다.
유의하는 자는 죄 1등을 감하고 2장 수령이 고찰하여 본향으로 돌려보내지 않는 자는 죄 2등을 감한다. 위조하는 자는 보초를 위조한 예에 의하여 논하고 잃어버린 자를 불응위율에 의하여 태형에 처하여 고쳐 지급하되 잊어버리고 방치하는 자도 또한 불응위율에 의하여 태형에 처한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호패를 훔치는 사람과 자획을 깎아버리거나 고쳐 쓰는 사람과 청종에게 고쳐 뺏기는 사람 등의 죄가는 논하지 않았으므로 조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는 호패를 훔치는 사람은 대명률의 관방 인기를 도적질한 것에 의하여 모두 장 100대에 자자하고 자획을 깎아버리고 고쳐 쓰는 사람은 관문서를 증감한 것에 의하여 장 60대를 때리고 타인의 자획을 고쳐 뺏기고 호패를 깎아버리는 자는 불응위율에 의하여 태형에 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임금이 그대로 따랐으나 다만 호패를 도둑질하는 자는 자자를 면하고 장 100대를 때리고 타인의 호패를 고쳐 쓰는 자는 불응위율에 의하되 사리가 중한 것은 장 80대를 시행하게 하였다. 형지아는 노비의 원적 부이고 전리는 가까이 사는 이웃 사람을 말한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8월 20일 경신 첫 번째 기사. 경상도 진해연 마전포에 바닷물이 변하고 고기가 죽으니 해결제를 지내다. 바닷물이 변하여 담황색이 되어 고기가 죽어 물에 떠서 나오는 것을 무릇 5일 동안이나 하였다. 서운정 장덕수를 보내어 해결제를 지냈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8월 21일 신유 첫 번째 기사. 경승에 비와 눈이 내리다. 돛이 내렸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8월 21일 신유 두 번째 기사. 예조에서 산천에 지내는 제사에 대한 규정을 상정하다. 삼가 당서 예악지를 보니 악진해 독은 중사로 하였고 산, 임, 천, 택은 소사로 하였고 문은 통고의 송나라 제도에서 또한 악진해 독은 중사로 하였습니다. 본조에서는 전조의 제도를 이어받아 산천의 제사는 등제를 나누지 않았는데 경내의 명산대천과 여러 산천을 빌건대 고제에 의하여 등제를 나누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라서 악해 독은 중사로 삼고 여러 산천은 소사로 삼았다. 경성 삼각산의 신, 한강의 신, 경기의 송악산 덕진, 충청도의 웅진, 경상도의 가야진, 전라도의 지리산 남해, 강원도의 동해, 풍해도의 서해, 연길도의 비백산, 평안도의 압록강, 평양강은 모두 중사이었다. 경성의 목명, 경기의 오관산, 감악산, 양진, 충청도의 계룡산, 중령산, 양진, 명소, 경상도의 우불신, 주흘산, 전라도의 전주성환, 금성산, 강원도의 치악산, 을괄령, 덕진, 명소, 풍해도 우이산, 장산고지, 아사진, 송고지, 연길도의 영흥상황, 함흥, 성황, 비류수, 평안도의 청천강, 구진, 익수는 모두 소사이니 전에는 소재관에서 행하던 것이다. 경계의 용호산, 화학, 경상도의 진주성황, 연길도의 현덕진, 백두산은 이것은 모두 옛날 그대로 소재관에서 스스로 행하게 하고 영안성, 정주목감, 구룡산, 인달암은 모두 협거하였다. 또 아랬다. 개성의 대정, 오봉의 박연은 이미 명산대천이 아니니 빌건대 화악산, 용호산의 예에 의하여 소재관에서 제사 행하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8월 21일 신유 세 번째 기사. 호조에서 양곡의 비축과 관련 토지의 지급과 환수에 관한 세부 조항을 상정하다. 1. 물고 한 자는 상장을 끝난 뒤에 자손에게 그 과를 나누어 주고
그 나머지 전지는 임시로 군자에 붙이고 그 가관할 때까지 과에 준하여 절급하고 그 나머지는 군자에 붙일 것. 1. 자식이 있는 처의 수신전은 3분의 1을 지급하고 그 나머지 전지를 임시로 군자에 붙이고 그 자손이 나이가 장성하기를 기다려 과에 의하여 절급하되 위의 항목의 예와 같이 하고 부모가 함께 죽었을 때 유약한 자손에게 술량전을 각각 5개를 주고 자식이 없는 처에게는 3분의 1을 주고 그 나머지는 상장이 끝난 뒤에 다른 사람이 진고하여 절급하기를 허락할 것. 1. 새로워서 종사하는 자 가운데서 사전을 혁파할 때 문자를 바치지 아니하여 수전하지 못한 자는 진고하여 절급하는 것을 허락하지 말 것. 1. 번제한 사람의 전지는 장죄 이상이면 모두 군자에 붙이고 비록 은유를 받아서 특지로 되돌려 주더라도 3분의 1을 넘기지 아니할 것. 1. 그러므로는 전에 있었던 과전을 가지고 진고에 의하여 절급하고 군자전은 절급하기를 허락하지 말 것. 1. 별사전은 죽은 뒤에 군자에 붙일 것. 1. 각도의 도관찰사, 도절제사와 수령관은 한 번만 녹을 줄 것. 1. 검교로서 관을 겸임하지 않는 자는 모두 녹을 주지 말 것. 1. 외방의 각 골로서 일식의 상거인 것은 모두 합하여 하나로 할 것. 1. 평양 영흥의 토관은 반으로 감하여 녹을 없애고 과제는 3분의 1을 감할 것. 1. 전라도의 미국은 경상도의 예에 의하여 충청도 내의 폭으로 육수할 것.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가관은 관위가 더 올라가는 것이고 술량전은 부모가 죽은 유약한 자손에게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하던 토지인데 매 1인에게 5개를 주었다. 흘량전이라고 한다. 육수는 육지로 물건을 운수하는 것을 말한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8월 21일 신유 네 번째 기사. 각품에 따른 과전을 예전대로 지급하게 하고 경외에 용관을 도태시키다. 임금이 의정부 육조 대관 등을 광년루 아래에 인견하고 말하였다. 내가 조문하다가 사람이 상하는 것을 염려하여 각품과 과전을 하도에 옮기고자 하였으나 어젯밤에 생각하니 태조의 성혼을 다시 고치는 것은 심히 미판하다. 또 생각하니 전지는 한이 있는데 새로 와서 종사하는 자는 끝이 없으므로 진시로 균등하게 지급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하윤이 대답하기를 과전을 절급하는 것을 중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장관이 남의 칭찬과 저주를 싫어하여 아뢰지 않는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이제 적국의 외한이 없으니 갑사의 수가 비록 적더라도 가하다 마땅히 감하여 1,000명으로 만들고 1년마다 500명씩 녹을 받고 시위하되 번을 나누어 교대하는 것이 편한데 어찌 반드시 3,000명을 두겠느냐. 그 합은 갑사와 직임을 다 감당할 만한 자를 제외하고 뽑아서 별패 3,000명을 만들어 윤번으로 시위하도록 하라. 또 고제를 상고하면 경대부의 체전은 모두 기내에서 주었고 기외에는 없었던 것이고 고제였다. 내가 또 경외의 용관을 도태시켜서 늠록을 감하고자 하니 경등이 상량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 이에 자문에 모여서 정부에서 상량 의논하여 아뢰었다. 3군 도지총재 각각 1명, 공안부 윤, 인영부 윤, 한성부 윤 각각 1명을 없애고 의용순금사를 고쳐서 의금부로 하고 녹관을 파하여 구전관을 두되 당상을 제조라 칭하고 진무 이명은 정산품으로 부진무 이명은 종산품으로 치사 이명은 사품으로 도사 사명은 오류품으로 하며 충순 호위사를 고쳐서 충호위로 하여 녹관을 파하고 구전관을 두어 진무 이명은 삼품으로 부진무 이명은 사품으로 하고 오품 이하의 녹관을 그대로 두며 14허의 호군 각 1명을 없애고 각사 2,000명을 없애어 별패를 칭하여 번상하여 시비하고 정례한 자가 1,000명을 뽑아서 갑사로 하여금 2번으로 하소서. 용구와 처인을 병합하여 용인으로 하고 금천과 가천을 병합하여 금가로 하고 교화를 원평에 붙이고 김포 양천을 합하여 김양으로 하고 연천 마전을 병합하여 마련으로 하고 장단 임강을 병합하여 장림으로 하고 광주 임내인 주계고안을 양지에 붙이고 상령 안협을 병합하여 안색으로 하고 한간 청산을 병합하여 황청으로 하고
연기 전이를 병합하여 전기로 하고 온수 신창을 병합하여 온창으로 하고 이상 석성을 병합하여 이성으로 하고 계림 임내인 해안을 대구에 붙이고 합천 임내인 가수를 삼기에 붙이고 거제 거창을 병합하여 제창으로 하고 하동 남해를 병합하여 하남으로 하고 부령 보안을 병합하여 부안으로 하고 풍천 은유를 병합하여 풍은으로 하고 장년 영강을 병합하여 영강이라 하고 연강으로 하고 덕천 맹산을 병합하여 덕맹으로 하고 지산 은산을 병합하여 자산 은산을 병합하여 자은으로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르고 또 명하여 검교가 녹을 받는 것은 의정부 좌참찬에서 공조 참의에 이르기까지 신명으로 수를 정하고 환관 검교 20명 상의원 사직 2명을 없애고 각도 도절제사도 수군 도절제사도 수령관을 없애고 삼군 녹사로 차임하였다. 용관은 쓸데없는 관원이고 체전은 영지이며 용관을 자문은 궁전을 둘러싼 자성에 설치된 문인데 대개 신하들끼리 나라 일을 의논할 때 이곳에 모였다. 또 자문 안에는 성공감, 군기감이 있었고 뒤에 잡는감은 여기에서 나온 말이다. 구정관은 세종실록 제1권을 보면 사람을 등용할 적에 해당 전조에서 한 번씩 임명할 때마다 쓸만한 자 3인을 써서 아래면 어필로서 쓸만한 사람의 이름 위에 점을 찍는 것을 수점이라 하는데 2품 이상을 임명할 때는 이 방법을 쓴다. 제거, 별주와 경차관 같은 유는 비목을 거치지 않고 임용하는 것을 구전이라 하는데 3품 이하를 차임할 때 이 방법을 쓴다고 하였다. 14는 의흥사, 충좌사, 응무사, 신무사, 용량사, 용기사, 용무사와 호분사, 호익사, 호용사를 말한다. 각도 도절제사도는 각도에 도절제사가 있는 군영을 말한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8월 23일 개해 첫 번째 기사 변정도감에 판관 20명을 더두어 20방에 나누어 예속시키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8월 23일 개해 두 번째 기사 변정도감에서 계목을 올리다. 대서인원이 자기 비첩 소생을 이미 사제감에 소속시켰는데 그 중에 신량 역천 역자가 자기 비첩 소생을 아울러 사제감에 소속시키는 것은 미편하니 의리상 속공해야 마땅합니다. 공사청구가 자기 비첩 소생을 공천이면 속공하고 사천이면 노자의 본주에게 결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제조 유정현이 아뢰었다. 원고가 친히 창명한 뒤에 15일 안에 현신하지 않는 것이나 소송한 자가 까닭없이 15일이 차도록 현신하지 않는 것은 빌건대 고정을 수리하는 것을 허락하지 마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8월 23일 개 세 번째 기사 관청 노비를 1401년 이전의 노비대장에 아무런 사유가 기록되지 않은 경우를 조사 보고하도록 형조에 지시하다. 형조에 하지하였다. 공처노비가 신사년 이전의 형지 안에 까닭없이 기록된 것이나 대소 인민이 일찍이 공처와 상대하여 소송하여 결절하지 않았는데도 몰래 숨기고 사용하는 것은 주문하여 아뢰도록 하라.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8월 23일 개해 네 번째 기사 형조에서 노비 소송 송사의 허위 고발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수판하다. 형조에서 소송하는 자의 무고하는 율을 올렸다. 계문은 이러하였다. 노비로서 고소하거나 소송하는 자가 말을 바꾸면서 억지로 변명하여 법을 어지럽히고 관을 속이며
속이면 장 80대를 때리고 수군에 충당한다는 것이 이미 교지에 의하여 시행하는데 위의 항목의 죄를 무고하는 자가 반주하고 아울러 거론하지 않기 때문에 논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삼가 대명률의 무고조를 보니 이르기를 물은 무고하는 사람의 도형, 유형, 장형은 무고한 죄의 3등을 더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본죄 장 80대에 3등을 더하면 장 60대에 도 1년인데 이제 몸을 수군에 충당하는 것을 더하니 미편합니다. 참컨대 본죄로서 연주하여 장 80대의 몸을 수군에 충당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명하여 무고하다가 반주되는 자는 수군에 충당하는 것을 면제하고 율에 의하여 시행하게 하였다. 반주는 위정이나 무고로서 남을 죄에 빠뜨린 경우에 피해자가 받은 형벌을 동일하게 가해자에게 부과하던 제도이다. 대종실록 28권 태종 14년 8월 24일 갑자 첫 번째 기사 김남수 권충 설미수를 관직에 임명하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8월 25일 을축 첫 번째 기사 정결을 오결이라고 고한 이지순 김규보 조서 등을 헌부에서 탄핵하다. 나득경 등의 죄를 청하였으니 오결이라고 망령되게 고하였기 때문이었다. 임금이 이지숭은 종친이요 김규보는 태조의 원신 공신이요 조선은 공신의 아들이니 모두 죄를 논할 수 없다 하니 유사누리 아니었다. 비록 공신이라 하더라도 처음 법을 범한 자가 가볍게 면제할 수 없습니다. 일찍이 교지가 있기를 정결을 오결이라 하는 자를 고신을 거두고 장 80대를 때리고 수군에 충당하고 사환하는 노비는 속공한다고 하였는데 어찌 공신인 까닭으로 개현이 걱정 없이 나라의 법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임금이 말하였다. 다른 죄는 면제하고 다만 소송하는 노비를 속공하라.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8월 26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이숙번 등을 불러 강무할 장소를 의논하다. 임금이 강무하는 데 일정한 장소가 있는 것이 옛 제도이다. 지난해 멀리 전라도에서 사냥하는 것을 나는 심히 후회한다. 후세의 비웃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태안, 해주, 황천, 광주 등지에 상소를 정하여 자손의 법규를 삼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모두 강무하는 장소를 반드시 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경등은 모두 글을 읽은 사람인데 선왕들이 과연 일정한 장소가 없었던가 하니 대답하였다. 선왕들의 원유는 모두 교외의 감론 밖에 있었습니다. 지금 만약 그것을 가까운 곳에 정해둔다면 선왕의 제도에 부합될 것입니다. 가까운 곳에 금수가 너무 적은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태안 해주와 같은 바다에 인접한 곳에는 금수가 많기는 하지만 그런 곳을 자손들의 규범으로 삼는다는 것은 아무래도 불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만둘 수 없다면 별내로서 가서 사냥하는 것이 없겠습니까? 임금이 경등의 말이 옳다 내가 마땅히 따르겠다 하고 명하여 대우군 조치를 태안에 이군시를 해주에 보내어 이를 살펴보게 하였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8월 26일 병인 두 번째 기사 본궁의 종 김천이 양이님을 허위 주장하여 발뒤꿈치를 끊어 제주로 내쫓다. 김천이 소량한 것이 모두 세 차례였으나 사실이 아니었다. 임금이 노하여 발 뒤꿈치를 끊어버리고 제주도로 내쫓았는데 가다가 전주에 이르러 죽었다. 뒤에 임금이 형조에 명하였다. 내가 듣건대 김천이 소량하였으나 종천되니 다른 사람이 노비를 일족이라고 함부로 칭하여 붙잡혀온 자가 심히 많았다고 한다. 마땅히 속히 분간하여 각각 그 주인에게 돌려보내라.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8월 26일 병인 네 번째 기사 병조 판세에 임명되고 늦게 올라온 김승주를 사헌부에서 논제하다. 처음에 김승주가 평안도에서 돌아와서 입궐하여 사헌하니 임금이 그가 늦게 온 것에 의아하게 여겨 이관에게 이르기를 너희들이 교지를 전하여 김승주를 불렀는데 그 소식의 사연이 어찌하여 불긴하였는가 하니 이관이
신등이 쓰기를 이달 초 3일에 병조 판서에 제수되었으니 그곳의 군무는 진무에게 맡기고 속히 서울로 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노하여 너희들의 학문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왜 병조는 하루라도 비워둘 수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니 김성주가 임금의 노여움을 풀고자 하여 아뢰었다. 물이 불어서 건너기가 어려워 속히 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이르러 헌부에서 김성주의 죄를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8월 27일 정묘 첫번째 기사 6아일 조회에 육조 장관 및 칠무자에게 친히 계달받을 것을 사관원에서 상소하다. 상소는 이러하였다. 옛날의 성왕은 아침에 정사를 듣고 낮에 방문하였으므로 그의 하정이 상달하여 모두 공적이 빛났습니다. 우리 전하가 글빛하면 전고를 본받아서 날마다 육조를 접어서 정사를 의논하고 몸소 스스로 청단하니 진실로 아름다운 뜻입니다. 그러나 한 달에 6아일에 혹은 조회를 보지 않고 또 육조 장관이 능히 몸소 세무를 익히지 않으므로 그 번거로운 온갖 정사를 천총에 능히 다 상달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매양 6아일을 당하면 정전에 임하여 조회를 받고 육조 장관에게 명하여 그 난관으로서 맡은 자와 함께 일이 크고 작은 것이 없이 모조리 다 친히 계달하게 하여 신충에서 결단한 뒤에 시행하도록 하소서. 임금이 회답하지 않았다. 6아일은 매달 백관이 모여 조회하고 임금에게 정사를 아뢰던 6날인데 고려 때는 초 1일, 초 5일, 11일, 15일, 21일, 25일이었으나 조선조 때는 초 1일, 초 6일, 11일, 16일, 21일, 26일이었다. 초참일이다. 신충은 임금의 마음을 말한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8월 27일 정묘 두번째 기사 지인의 좌차를 정하다. 예조에서 아뢰었다. 지인 등이 자중의 좌차를 다 차년의 선후로서 상하를 삼는 것은 미편합니다. 빌건대 다른 성중관의 예에 의하여 직차로서 좌차를 정하고 그 거관은 이미 정한 예에 의하여 감찰, 복례 또한 상관의 고화를 써서 좌차를 정하고 천전은 비하한 차례를 써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이에 앞서 비록 선무라 하더라도 비하한 차례를 썼으므로 성의의 위에 자리하였기 때문이었다. 자중은 자기네 팩길이이며 비하는 임금의 비지를 내리던 일인데 여기서 관리를 임명할 때 임금이 허락을 하던 것을 말한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8월 27일 정묘 세번째 기사 진도의 국마를 관리하는 제주인의 생계보조를 전라도 도관찰사에게 지시하다. 임금이 말하였다. 이제 듣건대 진도의 국마를 보살피고 키우는 자가 제주에서 왔는데 생활이 어렵다고 한다. 양식이 다하면 도망할 것이니 마땅히 백호의 소망을 들어주어 계책을 쓰는 것이 견실한 자를 가려서 수를 헤아려 정하여 보내고 거수를 읽도록 하지 말라.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8월 28일 무진 첫번째 기사 이천후 박은 시문 안성 등을 낙점하여 관직에 임명하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8월 28일 무진 두번째 기사 광주 위유성에 강무장으로 묻고 있는 토지를 경작케 하다. 호조 판서 박신이 아뢰었다. 위유성 전지가 강무장으로 인하여 진황한 것이 457결에 이릅니다. 이때부터 경작하고 개간하도록 허락하여 일찍이 수전하였던 각품에 도로 주고 그 각품이 대신 받은 전지는 군자에 환속하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8월 28일 무진 세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전구서 제거가 되어 이 응을 사사로이 남에게 준 허권을 논제하다. 계문은 이러하였다. 허권이 전구서 제거가 되어 계초 3천여 속을 사사로이 남에게 주었고 또 사가 양 2마리를 길렀으니
법으로 취죄하는 것이 마땅하나 일이 사유전에 있었으므로 원컨대 그 직을 제거의 직임을 파하고 또 물건을 징수하여 사풍을 권려하소서. 임금이 말하였다. 그가 사사로이 쓴 것이 아니고 남에게 주었으니 다만 제거의 직만을 파하라. 개초는 이응이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8월 28일 무진 네 번째 기사. 영길도 도승문사에게 9월 20일까지 매를 바치라고 명하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8월 29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일본 대내전이 사송한 사람을 장형을 가하여 돌려보내게 하다. 경상도 수군 도절제사 김을우가 아래였다. 일본 대내전의 외사 30여인이 김해부에 도로 도착하였는데 부사 우균이 별관에서 이를 대접하고자 하며 외인 10여 명이 객사에 당도하여 바로 감사의 앉은 자리 앞에 돌아와서 인신을 짓밟고 또 서인을 집어던지고 또 우군을 붙잡아 모자를 벗기고 옷을 벗겨 찌르고자 하였으니 그 흉포함이 심합니다. 신은 구류하여 죄를 묻기를 원합니다. 임금이 이를 읽어보고 외사가 자주 횡포를 부리니 마땅히 구류하고 먼저 난동을 부린 사람은 가쇠하여 수금하라 하고 이에 사직 심기수를 보내어 김을우와 함께 의논하여 장을 때리고 돌려보냈으니 하윤의 의논을 쓴 것이다. 임금이 말하였다. 외사가 왕왕 표독한 짓을 자행하는데 마땅히 율령을 정하여 경상도에 입문하여 작은 죄는 감사가 율에 의하여 장형을 실시하고 사죄는 단단히 가두고 계문하게 하라.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8월 29일 기사. 두 번째 기사. 노비 소송 판결 기준에 대한 교지가 번거롭다고 말한 전 간무 박효재를 죄주다. 전 간무 박효재의 고신을 거두고 그 죄를 속받았다. 박효재가 전 군사 지을승과 한성부에 노비를 소송하였는데 박효재가 말하기를 교지가 너무 번거롭다 하니 지을승이 부관을 내고하여 헌사에 입문하였다. 헌사에서 사실을 읽어보고 죄를 청하였기 때문이었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8월 29일 기사. 세 번째 기사. 사헌부 탄핵으로 지혜진 군사 겸 수군 도만호 최재전을 파직시키다. 최재재는 옛 이름이 최윤이었는데 그 아비가 동부를 도둑질하여 그릇을 만들었다가 죄를 받게 된 까닭에 이름을 최재전이라고 고쳤다. 헌사에서 상언하였다. 최재전은 일찍이 죄를 범하였으니 빌건대 직사에 나오지 말게 하여 후인을 경계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헌사에서 또 이조 문선사 정랑 최진성 최좌랑 김구가 청구하여 쓴 죄를 탄핵하니 임금이 헌사로 하여금 만호의 직임에 보충할 만한 자를 청구하게 하였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8월 29일 기사. 네 번째 기사. 호조의 건의로 경외의 호구대장을 고치게 하다.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8월 30일 경호. 첫 번째 기사. 강무의 장소를 일정한 곳으로 한정시키는 문제에 대해 의논하다. 의정부에 내려서 상량 의논하였다. 이숙번이 말하였다. 강무의 거조는 본래 군사를 다스리기 위한 것이나 그러나 검수를 바치는 예도 또한 폐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 옛 제도를 모방하여 경기의 관방 안에 정한다면 검수가 적을 것이고 먼 지방이면 옛 제도가 아닙니다. 신은 생각한데 상소를 정하지 아니하고 해의 흉풍을 살펴보아 적이한 데 따라서 강모하고 성모를 후사에 남긴다면 말하기를 나는 어려서부터 말 달리고 사냥하는 데 익숙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또한 스스로 그만두지 못한다. 이것은 인군의 아름다운 일이 아니니 마땅히 본받지 않는 것이 가하다고 하소서. 만약 신 등으로 하여금 반드시 상소를 정하라고 하면 고제를 모방하여 경기 안에 정하는 것은 진실로 어렵지 않습니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9월 1일 신미. 첫 번째 기사. 대마도 종정무 사인이 토물을 바치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9월 1일 신미. 두 번째 기사. 예조의 건의로 각 관청의 공무와 관련하여 공문을 띄우는 규정을 정하다. 계문은 이러하였다. 공사를 행의할 즈음에 문자상으로는 사리를 다할 수 없으면 소속을 논하지 말고 이품 이하의 아문의 낭청 및 이전을
진퇴하도록 허락하고 또 사헌부 사관원에서 무릇 경외에 입문할 때는 반드시 인신을 사용하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9월 1일 신민 세 번째 기사 각도의 군용 점고 별감을 보내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9월 1일 신민 네 번째 기사 장흥부의 백성들이 옛 고을에 들어가 살기를 청하니 허락하다.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일찍이 외구로 인하여 내지로 옮겼던 까닭이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9월 1일 신민 다섯 번째 기사 예조에서 종친 대신의 상에 침림하는 의주를 올리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9월 2일 임신 첫 번째 기사 한산부원군 조용무의 빈소에 침림하다. 임금이 악차에 나아가서 지신사 이관에게 명하여 빈차에 제사 지내게 하였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9월 2일 임신 두 번째 기사 예조판사 한상경이 사직을 청하니 불러하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9월 2일 임신 세 번째 기사 사헌부 청고로 전 사간 현맹인을 전라 수군 도만으로 삼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9월 2일 임신 네 번째 기사 처음으로 광진과 노도에 별감을 두다. 경기 도관찰사가 아래였다. 도내 임진, 낙하, 한강에는 별감을 두고 인물의 출입을 점고하나 금천, 노도, 광주, 광나루, 용진에는 관방하는 바가 없으므로 범죄하고 망명하는 사람이 출입하기를 대연자약하게 하니 심히 민편합니다. 청컨대 좌도 수참 별감으로서 광나루 용진을 겸하게 하고 조감 별감을 옮겨 노도를 관할하여 그 출입하는 것을 살피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9월 3일 개유 첫 번째 기사 대선 이은이 조계에 들어가기를 청하다. 윤하지 않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9월 3일 개유 두 번째 기사 제용감 노비를 59로 보충할 것을 지시하다. 임금이 말하였다. 제용감은 사무가 번극한데 노비가 많이 외방에 있으니 마땅히 경중과 기내의 부실한 노비로서 전에 붙였던 수에 달하도록 59를 정하여 주라.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9월 3일 개유 세 번째 기사 일본 구주 절도사가 보낸 객인이 와서 토사물을 바치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9월 3일 개유 네 번째 기사 변정도감의 노비 결성에 사정을 둔다고 유정현을 공박한 김을신에 관한 기사. 사헌부 대우군 김을신의 죄를 청하였으나 용서하였다. 김을신이 남성군 홍서 도총재 200원 과 변정도감에 상소하였는데 205는 유정현의 처제이었다. 김을신이 유정현에게 이르기를 공은 어찌하여 사정을 끼고 불공평하게 청송하는가 하니 유정현이 예골하여 변별하기를 청하였다. 헌사에 명하여 사실을 조사해 아리라고 명하니 헌사에서 양쪽으로 그 죄를 청하였다. 김을신을 용서하고 유정현을 불러 복직시켰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9월 4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김을신과 유정현의 다툼을 본부에 보고하지 않은 장령 하지헌을 탄핵하다. 하지헌이 변정도감에 앉았다가 김을신과 유정현이 서로 다투는 것을 보고도 본부에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 은등이 아래였다. 하지헌이 변정도감에 날마다 자견하던 때에 매양 먼저 나와서 일의 본말을 알지 못합니다. 임금이 장무지평 정연을 불러서 하지원과 성정원에서 대질시켰다. 임금은 하지원이 본래 죄가 없고 다만 재주가 용렬하여서 동료애가 존중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나 그러나 하지원의 무죄함을 밝혀서 말하면 이혼은 반드시 비엄하여 사진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 시비를 다시 묻지 않았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9월 4일 갑술 두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박자천과 건희달이 다툰 죄를 청하다. 윤하지 않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9월 5일 을해 첫 번째 기사 형조에서 외인의 범죄를 논결하는 법을 올리다. 계문은 이러하였다.
지난적의 제도의 외인이 우리 변경을 침구하였으므로 그 죄를 다스려야 마땅한데 전하가 낙천의 아량으로서 문덕을 닦아왔습니다. 이미 조빙을 통하였고 또한 무역을 허락하여 그 요구하는 바에 따라서 주니 이 때문에 마음으로 기뻐하고 지성으로 복종하여 와서 그 예물을 바치기를 낙역부절합니다. 그러나 이익을 탐하는데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에 겨우 배에서 내리자마자 문득 물건을 요구하고 지나는 주현이 더욱 그 표독한 짓을 자행하여 칼로 인민을 상하게 하고 돈과 재물을 약탈하기에 이르니 그 부도함이 심함으로 징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원컨대 감사로 하여금 외인이 왔다가 가는데 만약 죄를 범하는 것이 있으면 대명률에 의하여 죄를 논하고 살인하는 자는 단단히 가두고 계문에 하여 율에 의하여 청단하고 칼로서 사람을 상한 자는 투구율에 의하여 장 80대와 도 2년에 처하고 물건으로서 사람을 때려 상을 하게 하지 않은 자는 태 30대에 처하고 상하게 하는 자는 태 40대에 처하고 남의 재물을 빼앗은 자는 백주 양탈율에 의하여 장 100대와 도 3년에 처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낙천은 천명을 즐기고 자기 처지를 편안하게 여김을 말한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9월 6일 병자 첫번째 기사 시해소를 기후소로 동서 대비원을 동서 활인원으로 고치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9월 7일 정축 첫번째 기사 축방에 백기가 있고 밤중에 천둥이 치다. 무지개와 같았다. 축방은 북동쪽 변 방면이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9월 7일 정축 두번째 기사 세자가 타는 말은 계문한 다음에 내주라고 사북시에 명하다. 임금이 내노를 보내어 세자전 환자, 신득회, 정장 등을 잡아와서 대은사에게 명하여 묻기를 지난번에 세자가 사람을 보내어 남편이 없는 여자 집에서 개를 구하였다 하는데 그러한가? 하니 두 사람이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였다. 임금이 너희가 돌아가서 그 사유로 세자에게 묻고서 오라 하니 두 사람이 반명하였다. 이튿날 초 3일에 세자가 상옥은 황상을 불러 매와 개와 궁시가 있는 곳을 물으니 황상이 말하기를 대옥은 권초의 집에 좋은 개가 있습니다고 하였습니다. 세자가 즉시 사람을 보내어 가져왔는데 권초가 그때 경찰관으로서 외방에 나가 있었습니다. 임금이 노하여 말하였다. 요즘 세자가 예고를 하면 반드시 효령 충령과 경사를 강론하니 내가 그 학문을 좋아하는 것을 기뻐하였다. 이제 이와 같다면 이는 겉으로 학문을 좋아하는 이름을 꾸미나 실상은 본심이 아니다. 예전을 이고하면 세자가 강무에 호종한다는 글이 없으니 세자로 하여금 이를 알게 하라. 이에 이러한 명령이 있었다. 성정원에 전지하였다. 황상을 불러서 꾸짖도록 하라. 또 황상에게 전지하였다. 너는 개국공신의 아들이므로 내가 장작 크게 쓰고자 하는데 이제 이같이 하였다면 진실로 소인이다. 세자가 이를 듣고 전일에 황상의 말을 들은 것은 나의 죄이다 하니 서영관, 이급 등이 저하가 황상의 광대 같은 말을 듣다가 주상의 진열을 사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모등이 그 직분을 다하지 못한 까닭입니다 하니 세자가 부끄러워하였다. 이급 등이 또 이제부터 저하는 방심을 거두시고 덕성을 기른다면 조선 난대의 복이 반드시 여기에 기초를 둘 것입니다 하였으나 세자가 또한 깊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명은 복명이며 이고는 평범하게 상고함이며 모등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9월 7일 정축 세번째 기사 서영관과 대간에서 세자에게 청강하기를 청하나 병을 핑계대고 거절하다. 두세 번 청하였으나 병이라 핑계하고 굳이 거절하였다. 강하는 날이 항상 적었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9월 8일 무인 첫번째 기사 천둥하고 번개가 치다. 유성이 규성에서 나와서 위성의 동쪽으로 들어갔는데 모양이 병과 같았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9월 8일 무인 두번째 기사 예조참이 박씨를 전라도에 보내어 조언할 수 있는 수로를 조사하게 하다. 진포에서 고량만에 이르기까지 수로의 험난하고 평이한 것과 황곡포 등지에 전운소를 두는 것의 편리한 여부와 전라도 용인에서 충청도 내포에 이르기까지 육지로 전운하는 것의 어렵고 쉬운 것을 자세히 살펴서 아래도록 명하였다. 이에 앞서 전 총재
홍유룡이 가서 형세를 살폈으나 그 어렵고 쉬운 것이나 편리한지의 여부를 변별하지 아니하였었다. 임금이 내가 홍유룡이 이처럼 혼매한지를 알지 못하였다. 아니 헌사에서 홍유룡이 봉사하여 직책에 충당하지 못한 죄를 청하였으나 임금이 말하였다. 어찌 듣는 것이 빠른가? 전함 노신에게 죄를 가할 수는 없다. 다만 응당 그를 시켜 창고 짓는 일을 감독하게 하여 깨우치도록 하라.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9월 8일 무인 세 번째 기사 호조 판서 박신이 건의한 과연법을 승인하다. 계문은 이러하였다. 소금은 백성들의 주 아래 하여 살아가는 것이니 그 중함이 오곡의 다음 가는 까닭에 옛날에 과법이 있었습니다. 이제 국가의 연해 주군에 공령관을 두고 사염세를 거두니 그 수가 많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무역하는 것이 그게가 다 불긴한 물건이므로 흥리하는 사람에게 많이 돌아갑니다. 또 각도 감사가 혹은 마음대로 옮기지 않은 것에 쓰지 않기 때문에 나라에 보탬이 없습니다. 원컨대 이제부터 각도의 염세를 공조에 바치는 것과 그 도의 1년 경비를 제외하고 평민으로서 잡곡을 논하지 말고 가격을 감하여 역환하도록 하여서 군자에 보충한다면 민호는 의염을 즐겨 얻을 것이며 1년에 거두는 곡식은 1만 녀석을 내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각도의 공념간이 많고 적은 것이 고르지 않고 거두는 세의 액수도 또한 다르니 다시 참작하여 액수를 정하여 그 역을 고르도록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박신의 부국을 경영하는 방술이 대개 모두 이와 같았다. 과법은 소금이나 철, 술, 차 따위의 특정 물건의 조세를 부과하던 제도이다. 공령관은 나라의 소금을 공납하는 염관을 말한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9월 8일 무인 네 번째 기사 예조에서 여러 제사에 대한 절차를 상정하다. 단군 기자 고려시조에게 제사하는 의주와 영성마조 사한 산천의 제사하는 의주와 오랫동안 비가 와서 국문에 영제하는 의주를 상정하여서 아뢰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영제는 오랫동안 장마가 질 때 비가 계기를 비는 나라의 제사인데 대개 서울의 사대문에서 행하였다. 기청제이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9월 8일 무인 다섯 번째 기사 경기도관찰사가 고을을 통폐합함에 따른 시행사항을 보고하다. 보고는 이러하였다. 용인현은 처인의 인리와 노비를 용구에 옮겨붙이고 장림은 임강을 장단에 옮겨붙이고 마련은 마전을 연천에 옮겨붙이고 안석은 안혐을 상령에 옮겨붙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금관은 금천의 인리와 노비와 톡창민을 민이 번성하나 과천이 비록 땅이 비좁고 인구가 적더라도 길 옆에 있으며 김양은 김포 양천의 인물은 비록 비슷하더라도 경계와 땅의 형세로서 양천을 김포에 붙이는 것이 마땅하나 그러나 양천이 경성에 가깝습니다. 위의 조건의 현업을 옮겨 배속할 것을 청컨대 의정하여 주소서. 호조에서 과천을 금천에 옮기고 양천을 김포에 옮기도록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9월 8일 무인 여섯 번째 기사 사헌부 대사원 이연 등이 이양우의 죄에 대해 상소하다. 상소는 이러하였다. 신등이 거기 생각하건대 충성과 공경은 신자의 대절이니 진실로 충성과 공경이 없으면 복제의 사이에 설 수 없는 까닭에 신하로서 이를 범하면 반드시 그 죄를 물어야 하는데 어찌 가볍게 용서하여 국가의 큰 법을 이지러뜨리겠습니까? 이제 원흥군 이양우가 연전에 사람을 시켜서 회양군과 사통하였는데 사건의 정상이 불교하였으므로 법에 안엄하여 죄를 다스리는 것이 마땅하나 전하가 그 정적이 명백하지 못하다고 하여 그대로 두고 논하지 말게 하니 이것은 실로 호생이 지극한 덕입니다. 그러나 전에 말하기를 신하로서 불신의 죄가 이미 나타났으면 살펴서 이를 베고 정상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쫓아내어 물리친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진실로 예나 이제나 변하지 않는 지극한 의논입니다. 이양우 일은 전하가 이미 분변하도록 하였는데 그러나 그 정적이 의심나는데 관계되면 비록 그 죄를 다스리지 않더라도 진실로 마땅히 쫓아내어 물리쳐야 합니다.
또 전하가 친히 종묘에 제사 지내던 날에 백관과 군신이 모두 나와 조화하였는데 이양호는 병이라 핑계하고 조회하지 않았고 또 동짓날에도 전과 같이 병이라 핑계하고 조회하지 않았습니다. 신병이라 하여 속이고서 들어가 그 아들을 부르도록 개청하였으니 그 불충하고 불경하여 군상을 기망하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미 죄고를 면하고 군금을 출입하기를 평균과 다름이 없이 하니 신등은 불귀한 신하를 징계할 바가 없을까 거기 두렵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는 대의로서 결단하여 이 양우를 삭직하고 멀리 귀양 보내어 종신토록 반열에 설지 못하게 하여 큰 법을 바로잡고 불신의 죄를 징계하도록 하소서. 상소를 궁중에 머물러 두었다. 복제는 하늘이 덮어주고 땅이 실어주는 것, 곧 천지 군부의 언덕을 말한다.